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나 통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어게인 그리고 계엄 옹호의 퇴행을 막는 걸림돌이 맞고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저를 찍어내려고 무리하게 하잖아요. 전 조작 감사로서 저를 뭐 제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권 소식은 두 분과 더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봤는데 글쎄요. 나를 제거해보면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봐라. 그리고 감사를 조작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권 의원님,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단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1년도 훨씬 더 전 얘기거든요. 네. 전 얘기고 또 익명의 게시판에 있는 자기 가족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그렇게 한 것과 관련해서 이걸 윤리위로 넘긴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수긍을 못한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두 사람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모두 이게 우리 당에서는 큰 자산이에요. 지도자예요. 예. 그러면 지도자다운 좀 정치를 서로 해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두 사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어떻게 싸움을 하려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는 좀 정치를 좀 하자. 지난번에 저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고 난 이후에 참 노고가 많았다고 그렇죠. 칭찬한 거는 네. 아주 잘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지지층들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당무 감사까지는 했다선 치더라도 예. 거기서 이제 스톱해야죠. 지금 스톱을 더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윤리위원 임명했잖아요. 네? 윤리위원. 아니 근데 윤리위원 임명한 것 자체가 이제 징계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게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강의 길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자강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당이 자강을 하려면은 단합하고 통합하고 혁신하는 게 자강이에요. 자강하는 목표가 결과적으로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지방선거에 승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단계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쳐내겠다? 안 쳐낼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이게? 그러면은 무슨 뭐 당무감사위원회 결론도 아주 애매하게 났어요. 무슨 가족이라는 게 표명이 됐고 두 사람이 뭐 상당 부분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한동훈 대표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아니 설사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예. 그게 징계거리가 되냐 이거. 설사 또 가족이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왜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무리하게 징계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저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당이 지금 괴멸될 위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반대 세력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더 떠나지 않겠어요? 그게 예. 무슨 자강이 됩니까? 자멸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순간에 이제는 스톱해야 돼요. 그래서 당을 하나로 단합하고 포용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혁신의 길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당의 지지도가 거의 지금 20%대 선에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꼼짝을 안 하잖아요. 지금 여당이 저렇게 무리한 의회 운영을 하고 지금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스럽고 여당을 견제해야 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실정들이 많은데 우리 당의 반사 이익조차도 안 오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국민들이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 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이거 못마땅한데 국민의힘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들 지지하기는 더 싫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혁신해야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하고 혁신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갈등과 분열로 가고 그리고 오히려 퇴행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강의 길이 아니라 자멸의 길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통합이 이거 시너지가 없다는 당내 의견도 나왔고 권여운님 같은 생각이 있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이라는 것은 비빔밥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뭐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밥도 있어야 되는데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는 게 통합은 아니잖아요. 예. 아직도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통합하라는 건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라는 주문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한동훈 대표를 징계한다 이런 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 이미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조사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선거를 앞에 두고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굳이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한쪽은 윤호개인이고 네. 한쪽은 윤거찬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어떻게 화합이 될까? 물과 기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는 않아요. 박 의원님, 일단 목표는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통합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 상대 진영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통합하는 게 실제 좀 위협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내란 계엄에 대해서 정말 진정 어린 반성에 기초해서 통합하면서 중도 확장으로 해 나간다면 집권여당 입장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상황을 보면은 마치 수준 낮은 삼류 시티콤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정말 떡줄 사람은 즉 표를 줄 국민은 아예 등지고 앉아 있는데 여전히 내부적인 어떤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이전 투구의 전형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우리 민주당도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진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또 내일 모레면은 장동혁 대표가 당 새 시안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또 새 신책을 내놓는 것인데 그것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과 확고하게 단호하게 이제는 그 선을 긋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령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과 관련된 그것을 그동안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당론 변경도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과 판박입니다. 첫 번째, 내란 계엄이 민주당의 이 독주 때문에 일어났다. 예. 두 번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마치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두 번이나 윤리 열어가지고 결국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복사판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을 사무총장 시켰던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과 이제는 완전 척을 지고 배신해서 몰아세우는 것도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의 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아바타와 같은 윤석열의 아바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진짜 달라지려고 하나, 진짜 지방선거에서 이길 생각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제 김우 씨 또 하나가 모레 있는 말씀 쇄신안이거든요. 네. 어제 김동욱 정책위원장 사퇴했고요. 이 쇄신안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의견과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권영진 의원님께서 또 초재선 의원 모임도 또 이끌고 계시니까 네. 아마 장동혁 대표에게 많은 또 권고와 요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8일 날 발표를 하는 내용이 과연 어떤 혁신적인 내용이 들어있을지는 사실은 기대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입장과 스탠스를 보면은 그냥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당원 게시판 문제로 장동혁과 한동훈 이 두 대표와 전직 대표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 일부 직전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든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정치적 해법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와버린 거예요. 아니 거기서 이제 예. 한동훈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칭찬한 이후에 맞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물밑에서 뭐 움직임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시점,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리위원회에 넘겼을 때 아까 권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넘긴다고 돼 있지 징계 요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의 첫 번째 반응은 뒤늦게 가족이 썼다는 걸 알게 됐다. 예. 가족을 욕할 거라면 정치를 하고 있는 나를 욕해 주세요. 라는 정도의 는 최소한의 그 우회적인 저는 유감 표명이라고 저는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조작 감사라는 결론으로 프레임이 바뀌면서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르려면 자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굉장히 무리하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이 언론이나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저는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반응 정도로 우리 가족이 하게 된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그 정도까지만. 유감이다라는 네. 정도로 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필리버스터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해줬잖아요. 네. 그럼 장동혁 대표는 정치인이면 그 정도 어법이면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도 그 점에서는 권영진 네.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스톱을 해야 돼요. 감사 결과는 나왔지만 네. 윤리에서 징계하는 것은 일단 뒤로 미루고 지방선거에 같이 원팀이 돼서 통합을 이야기하고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DJYS 얼마나 으르렁대고 싸웠습니다만 민주화를 위해서는 다 손잡고 했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정치적 해법이 이제는 불가능한 지경으로 와버렸다는 게 불가능한 원외 당협위원장 상황이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예. 물론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당 내부 역학관계 속에서 일정 정도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세몰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밀어붙여서 강행하려는 징계를 강행하려는 장동혁 대표 측과 거기에 해볼 테면 해봐라 법적 대응 불사하겠다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예. 저는 충돌밖에 남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 의원님 어제 윤리위원들 이제 명단 공개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이 조금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그게 핵심적인 내용은 윤리위원 임명을 잘못했다는 취지였나요? 윤리위원들 저도 사실은 뭐 윤리위원 명단을 모르고 있다가 네. 발표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속에 우리 국회의원들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윤리위원들이 명단이 발표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정명석 뭐 사이비 종교 그 사람을 변호했던 변호인. 사람이 있다. 예. 또 뭐 진보당에 가입했던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누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뭐 개파석이 없는 중진 의원조차도 야 이거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최소한 의원들에게는 해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또 답을 다는 이제 우리 사무총장이 그 뭐 통진당 소속이었다 당원 가입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변호인 맡았던 거는 맡았다가 사퇴를 했다. 그리고 두 사람 CD 이 사람들은 이게 명단이 공개되고 나서 자진해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런 해명도 또 나오고 뭐 또 한쪽에서는 왜 이게 비공개인데 왜 명단이 발표됐냐 이렇게 좀 설왕설래가 있고요 했는데요. 그 문제는 이게 저도 사실은 아니 저 아무리 뭐 윤리위원들의 임명 권한이 당 지도부에 있다 손치더라도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좀 우리 의총을 열어서 좀 의견들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고 좀 윤리위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검증을 좀 하지 이걸 그냥 불쑥 발표하고 윤리위원 명단을 가지고 지금 막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는 물과 기름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정치에서 물과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요. 어제까지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오늘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이 경쟁 상대 적이 있으면은 같이 합치는 것이 정치인데 네. 저렇게 가면은
두 사람 다 공멸로 가는 거예요. 두 사람만 공멸이 아니에요. 우리 당과 보수 전체가 지금 공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란 게 개인의 정치적 영향이나 개인의 정치적 성공 여기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아가선 당과 보수 전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가치 이게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 개인적으로 조금 덜 안 맞고 섭섭하더라도 차이가 있더라도 좀 하나가 되는 정치를 좀 해라. 싸움을 하지 말고 이렇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정치 좀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물과 기름은 되게 점잖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권위님처럼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많다면 이미 내란 계엄 이후에 특히 대선 이후에 처절한 반성 속에서 거듭났겠죠.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의 저 표현에 저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도 소개된 것처럼 돼지국밥에 케첩이요? 케찹 가지고는 못 먹는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함께 못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이것을 지켜보면서는 썩은 돼지국밥에 유통기한 지난 케찹을 넣은 것은 어차피 못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부 어떤 돼지국밥이냐 케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이제는 송두리째 이제는 바꿔야 될 때인다. 그러니까 더 큰 차원에서 근본적 변화와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안에서는 계속 지금 이전 투구식으로 지금 싸움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제가 듣기로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워낙 좀 합리적이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당내에서 좀 더 집단적으로 이제 김도읍 정책위장도 4달 만에 정책위장을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좀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함정 목소리를 이제는 집단적으로 내서 당이 좀 탈바꿈하게끔 힘을 좀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글쎄요 또 움직이는 걸까요? 안철수 의원과 신년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좀 예측을 했네요.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추미애 더 정치적으로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오세훈은 좀 이겨보고 싶은데. 아, 오세훈 이겨보고 싶다. 뭐 훌륭한 네.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장이 후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자기네들도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네. 경선을 한다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오세훈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민주당에서 지금 후보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 가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정은호 성남구청장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해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개인적인 이제 지금 박홍근 이렇게 사심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당의 후보와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우선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는 또 박주민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또 정원구청장으로 입장이 바뀌셨는데 언로의 그런 공으로 또 지혜로 저희가 잘 새기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뭐 출마자 중에 한 명입니다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이미지 관리 좀 잘 해온 편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오를 길 없다 생각합니다. 내리막길이다. 아, 정점이다?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저는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여러 가지 뭐 한강버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피로감이라든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그런 그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신분 아닙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을 저 나경원 의원이 영리하게 영악하게 저걸 지금 보고 지금 저렇게 뛰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스탠스를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지 못한 기반, 즉 좀 더 강경한 보수 쪽을 우선 마음을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오선 이전 법사위 간사 맡으시겠다.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 국회 모셔갖고 행사도 하고 또 강한 발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베네수엘라 문제까지. 그런 것처럼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 때 명태균 여론조사만 없었으면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것이다. 그 여론조사로 인해서 결과가 바뀐 거다. 그러니 절치부심, 와신상담 자기는 이 때를 기다려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냥 이기고 싶다가 아니라 이제 자기는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친소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시장직을 어찌 보면 훔쳐간 사람 같은 오세훈. 이제 내가 그걸 이번 경선을 통해서 바로 잡을 테니 그러니까 7대3 당원을 70% 넣는 것도 본인이 지금 기획단장을 맡아서 그걸 지금 지도부에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여권 얘기는 안 하시는 예, 우리는 아니,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민주당의 후보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기고도 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동적으로 워낙 벌써 4번의 시장을 하셨고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민들의 관심과 또 흥행을 불러일으키면은 저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민주당에 지금 한 8분 가량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쪽과 비교되는 경선 방식을 좀 촘촘하게 설계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